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인간, 바로 무례한 인간인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온 시청자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인간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무례한 인간 대처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 중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끊어버리는 동료. 아, 그건 별로인 것 같고 다른 아이디어 없을까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반말로 대하는 알바생. 아메리카노 하나요? 포인트 적립은? 없어요? 그럼 4,500원이요. 팀장이 퇴근 직전에 카톡으로 던지는 업무 지시. 김대리, 이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내줘. 또는 은근히 교묘하게 당신을 까는 사람.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왜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왜 그 순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진작 이렇게 말할 걸 하며 집에 와서 이불을 걷어차고 있는 걸까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무려 78%가 무례한 상사나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0% 이상이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례한 인간을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제압하는 방법, 그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찍 소리도 못하게 한 방 먹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무례한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문정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무례한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급, 너는 이 정도 아래의 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무례한 사람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무례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일정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죠. 신기한 건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 5분 전에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라며 일을 던지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스케줄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퇴근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과시형 무례함입니다. 이 유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들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야, 이것도 못해? 내가 너 나이 땐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선배나 회의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항상 깎아내리는 부장님이 바로 이 케이스죠. 세 번째는 습관적 무례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무례합니다. 가정교육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예의 바른 대화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말투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 좀 해줘라고 부탁도 없이 명령조로 말하거나 그냥 이거 해라며 설명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교묘한 무례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돌려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죠.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례한 행동은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무례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무례한 행동은 그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착하다는 말에는 권위에 순종적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무례한 대우를 참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내 감정,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 회식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강요받았을 때 저는 오늘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한 상사나 선배를 만났을 때 그들을 실제보다 더 크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현주 교수는 잘 보면 그 사람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크게 보이면 내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절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무례함을 성장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정문정 작가는 인생에서 유독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건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성장하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무례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좌절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과정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정문정 작가는 타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사연과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상황에 더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왜 하필 나에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례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정문정 작가는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례한 행동은 말 그대로 사고와 같아서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됐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식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무례한 인간을 제압하는 실전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즉각적인 반응 대신 멈춤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웃거나 바로 사과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등의 반응은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잠시 멈춤을 활용해 보세요. 정문정 작가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당황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야, 이거 내가 맡았던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3초간 말없이 바라본 후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고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직장 사회생활에서는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 의견은 비아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남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합니다. 이현주 교수는 이런 습관이 상대방에게 질책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감사의 말을 덧붙이는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더 무례하게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질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질문으로 대응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례함을 인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왜 이 일을 맡았어요? 라고 말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누군가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라고 말했다면 제가 기가 세게 보인다는 뜻인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목소리와 발성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목소리와 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발성이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내 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자세, 적절한 호흡, 그리고 명확한 발음은 여러분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의 에너지를 소리에 실어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목소리 훈련 방법으로는 정수리에 실을 매달았다고 상상하며 바른 자세 유지하기, 깊은 호흡으로 호흡량 늘리기, 의미 단위로 끊어 말하기, 중요한 부분 앞에서 잠시 쉬었다가 강조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야 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 자료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지금 다른 급한 업무를 처리 중이라 바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30까지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문정 작가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걸 원할까라고 자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경우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측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대응할 때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저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피드백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훨씬 쉽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진정시키려 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혹시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제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무례한 인간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 중 의견을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팀원들 의견 내보세요. 1번, 2번, 2라고 하면서 3번 의견은 무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번 의견에 대해서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두 번째로 퇴근 직전 업무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6시 55분에 이거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정리해서 보내줘. 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현재 퇴근 시간이라 오늘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일찍 출근해서 처리하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만 먼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으실까요?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적인 자리에서 무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김 대리, 이 자료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죠? 기본도 안 되어 있네요. 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회의 후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내 차 좀 세차장에 데려다줘. 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요청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험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문정 작가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냅두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저는 그분에 대해 다른 경험이 있네요. 또는 그런 이야기는 본인 앞에서 직접 해보셨나요? 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묘한 무례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거나 은근한 비꼼이 담긴 말을 할 때는 웃지 말고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개 행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만약 더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함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사람을 대할 때는 진정하세요나 틀렸어요 라는 말을 피하세요. 이런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그 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혹시 다른 관점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와 같이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사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무례함을 예방하는 인간관계 구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에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관계의 초기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이런 부분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령을 부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현주 교수는 명령조의 말투가 무례함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명령이 아닌 부탁의 형태로 말해보세요. 김대리 30분에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김대리님, 지금 제가 회의 중인데 혹시 30분 후에 연락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직장 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장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현주 교수는 직장 관계가 그냥 일하는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서 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자기 성찰을 연습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도 무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문정 작가가 제안한 것처럼 혹시 이게 조금 불편하진 않았을까 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을 치유해야 합니다. 무례한 상황으로 인한 상처는 적절히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현주 교수는 인간관계의 상처는 인간관계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상황으로 인한 상처를 혼자 사귀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문정 작가는 직장 생활에서 내 편을 심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가 의견을 제시할 때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의견이 더 귀 기울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3명 정도의 지지자를 만들어 놓으면 무례한 상황에서도 나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전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메신저로서 신뢰를 쌓아두면 여러분의 말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무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문정 작가는 도라이가 뭐냐면 기존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하는 반응을 항상 보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웃어넘기는 대신 침착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반응은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문정 작가는 마치 역기를 들 때처럼 처음부터 100kg를 들 수 없어요.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 방법을 시도해보고 점차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로 문화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문정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조직 문화가 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녀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입사원들이 우리는 댄서로 입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그 문화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때로는 전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무례한 인간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사적인 대응 패턴을 인식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무례한 상황을 만났을 때 특정한 패턴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또 어떤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것이 효과적인 대응이었나요? 이러한 자기 관찰을 통해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대응 스크립트를 준비하세요. 자주 마주치는 무례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연습해두세요. 세 번째, 무례한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무례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는 그 상황을 간단히 기록하고 분석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무례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무례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응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중요한가? 이 상황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세요. 무례한 상황에서는 강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 명상, 또는 잠시 자리를 뜨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세요. 여섯 번째,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와 경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이를 통해 무례한 상황에서 더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가? 내가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정립하세요. 일곱 번째, 동료나 멘토와 경험을 공유하세요. 무례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멘토와 공유하세요. 그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무례한 상황에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무례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세요. 이런 성공 경험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고 미래의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지? 왜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을까? 다른 상황에서도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 보세요. 아홉 번째, 무례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무례한 행동의 기저에는 종종 두려움, 불안, 불확실성 또는 과거의 상처와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통해 여러분은 더 공감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세요. 무례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는 식으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취하세요. 모든 경험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인간을 웃으며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례한 행동의 본질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기중심적 무례함, 권력과시형 무례함, 습관적 무례함, 교묘한 무례함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으며 무례한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왜 하필 나에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전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멈춤을 활용하고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며 죄송합니다를 남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으로 상대의 무례함을 인식시키고 목소리와 발성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며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감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의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재언급하고 퇴근 직전 업무 요청을 받았을 때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적 자리에서의 지적을 받았을 때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사적 심부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험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교묘한 무례함에는 지그시 쳐다보거나 질문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을 대할 때는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로 무례함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명령을 부탁의 형태로 바꾸며 직장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연습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 편을 만들고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례한 인간 대처를 위한 추가 팁들을 제시했습니다. 반사적인 대응 패턴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응 스크립트를 준비하며 무례한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정 관리 기술을 개발하며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동료나 멘토와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기억하며 무례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례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을 실제 상황에서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례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례한 인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